자, 그 독립협회는 이제 하기 전에 그 독립협회 의미에 대해서 좀 볼게요. 그 예전에 한 10년 전인가? 제가 이제 그 같은 부서에 옆에 이제 사회선생님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회선생님은 30대 중반 정도 됐거든요. 그때는 제가 좀 젊었으니까. 하여튼 그분이 이제 그 했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독립협회를 가르치는데 일반사에서 요게 독립은 요 독립은 누구부터 독립이냐 물어보요. 왜냐면 그 당시에가 독립협회가 있었던 시대가 일제시대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좀 황당했는데 독립협회가 일제시대에 있었던 건 아니죠. 근데 그 선생님이 착각했던 게 뭐냐면 여기 독립협회니까 독립은 일본부터 독립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여기서 독립은 일본부터 독립이 아니라 뭐죠? 중국부터 독립이다. 중국은. 그래서 독립이란 말을 이제 그 조선왕조에서는 함부로 쓰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 조선왕조는 명목상 누구의 종속돼 있었죠? 청나라에 종속돼 있었죠. 근데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이제 그 병인 양요가 전에 병인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그걸 이제 중국 정부한테 따졌어. 그래서 북경 주재의 프랑스 공사였던 베르네라는 사람이 이를 이제 공칭왕한테 청나라 공칭왕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너희들 조선공왕이 우리 프랑스 주교를 죽였다. 그래서 너네들 와서 군대를 일으켜서 처벌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공칭왕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조선이 비록 중국의 조공국이지만 모든 국사를 자주도 처리한다. 그래서 우리의 속국이지만 자주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섭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제 군대를 파견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독립국은 아니지만 뭐죠? 자주의 나라일 거야. 그런데 이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그 강화도 조약에서도 볼 수 있어요. 강화도 조약 1조에 뭐가 있어요? 자주당.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똑같은 권리를 받는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청해 간섭을 막고 조선의 침략을 하기 위해서 그걸 의도해서 적어놨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일본도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강화도 조약 때는 일본이 국력이 그렇게 세지가 않았거든. 너무 중국을 자극할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일본도 당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은 독립국이라는 말을 쓰고 싶었어. 일본의 의도는. 근데 독립을 쓸 경우에는 누굴 자극시킬 수 있죠? 중국을 자극시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적당하게 중국도 인정하는 뭘 쓰냐면 자주국을 쓴 거죠.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게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시모노세키 조약은 청일전쟁이 끝난 다음에 일본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뭐라고 하냐면 조선은 독립국이다 써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명칭이 바뀌거든요. 자주와 독립은 좀 다른 거예요. 의미가. 그리고 조선도 또 자신을 독립국을 내세우는 게 없어. 근데 이제 매년 중국의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에. 뭐 독립을 한다고 내서도 뭐 좋은 것도 없겠죠. 중국이 도움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다가 이제 언제부터 중국의 눈치를 안 보게 되냐? 청일전쟁 이후죠. 그때부터는 독립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쓰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독립협회라는 말을 쓰게 된 거죠. 근데 물론 일본이 이렇게 독립이라는 말을 썼다 해도 실제로 우리나라 독립을 원했겠어요? 일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의미죠. 일본이 조선을 존중해주고 그런 것을 보여주고 또 그 밑에는 중국의 어떤 간섭을 배제하겠다는 의미예요. 예. 그래서 좋은 의미로 쓴 건 아닌데, 자, 하여튼, 독립을 이제 했다 해서 독립협회를 창설을 했는데, 이 독립협회 시기들과 이제 그 독립협회 흐름을 좀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보통 이제 일반사회나 이제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근대 흐름을 설명할 때, 위로부터 흐름과 아래로부터 흐름이 있거든요. 자, 위로부터 흐름은 뭐와 뭘 연결되죠? 갑신전변. 그 다음에 뭐는 또 연결돼요? 가복이요.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자, 그럼 아래로부터 흐름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모군란. 그 다음에 뭐죠? 동학농민운동. 이렇게 이제 흐르잖아요. 그리고 반봉건 반외세적인 측면 볼 때, 자, 갑신전변과 가복개혁은 반봉건은 있어요. 반봉건은. 근데 뭐는 없죠? 반외세는 좀 약하죠. 이런 것도 있고. 자, 이모군란을 볼게요. 이모군란은 반외세는 있죠. 근데 반봉건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에 반해 동학농민운동은 반봉건과 반외세가
같이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위로 볼때 흐름과 그 다음에 아래로 볼때 흐름이 하나로 합쳐진 게 뭐냐? 하나로 합쳐진 게 이게 뭐냐? 독립유효표라는 거죠. 독립유효표. 그래서 이 독립유효표는 그 처음에는 누구야? 관료 지식인 중심이었죠.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뭘로 바뀌죠? 민중 중심으로 바뀌죠. 만민 공동회, 간민 공동회 이렇게 개최하면서. 그리고 이제 독립유효표의 이제 성격을 보면 반봉건은 있어요. 반봉건은 분명히 있죠. 근데 반외대 쪽에서는 좀 예매해. 이게 세모로 표시할게요. 부분은 왜냐면 그 러시아가 이런 나라는 되게 반대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 미국이나 영국은 되게 호의적이야.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역사학에서는 그렇게 평가하는데 독립협회에 대한 일반사회, 좀 보통 일반사회 사회국가에서는 뭐냐면 시민사회 성립하고 또 관련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시민사회 성립하는데 어떤 기반이 됐다, 시발점이 됐다, 뭐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립협회가 이제 이렇게 보는데 독립협회 활동을 시기적으로 1기에서 4기 정도 이렇게 나가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도층이 이제 그때그때마다 바뀌고, 그래서 정부와의 관계도 이제 뭐냐 바뀌고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그 시기를 잠깐 볼게요. 시기를. 이 시기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자 독립협회는 이제 활동했던 시기가 어떤 시기냐 좀 지울게요. 자, 독립협회가 이제 시작됐던 해는 몇 년이냐면 1896년 7월달이야. 네. 그래서 근현대사는 월까지 외워야 돼요. 월까지. 월까지. 근데 정근대사는 어디까지 외우면 되죠? 0까지만 외우면 돼요. 0까지만. 하여튼 되게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따가 여기에 이제 1897년에 무슨 개혁이 있었죠? 강구개혁이 있었죠. 강구개혁. 예. 그래서 이제 1897년에 그 강구개혁이 있고, 그다음 독립협회가 해체된가 언제죠? 1898년 12월이야. 12월. 그리고 강구개혁이 언제 끝났어요? 너혈전쟁 전쟁 때 끝났죠? 1904년에.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이 망한 거는 1910년이죠. 그럼 여기 보면, 자, 그 독립협회 활동 기간이 어디야? 여기죠. 여기. 그쵸? 강구개혁은 어디예요? 여기에서부터 여기죠. 대한제국은 여기까지 가는 거고, 강구개혁에서 여기까지 대한제국 시기고. 그러면 그 전에 강구개혁 이전에는 무슨 시기였죠? 아간파천 시기였죠? 여기 시기. 그러면 이제 독립협회는 아간파천하고 이 사건하고, 그 다음에 그는 당연히 아간파천이니까 이제 반러적인 정서가 강하겠죠. 요거는요. 자, 그 다음에 강무 시기에 초창기라고 적혀 있어. 그러면 뭐와 뭐의 관계를 봐야 돼요? 강무개혁의 관련, 강무개혁과 독립협회의 관계를 봐야 되겠죠. 부분을. 그래서 강무개혁과 독립협회의 관계는 초창기 때 사이가 좋았다가 틀어진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강무개혁의 한계를 볼 수 있어. 강무정권의 한계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강무정권의 한계는 독립협회는 시민사회를 구축하고 연결돼. 밑으로 흐름은 수용하지 못하고 결국에 강무정권이 이걸 탄압을 해서 뭐야? 1898년 12월 달에 독립협회가 해체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강무개혁의 한계를 볼 수가 있다. 독립협회 해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근데 학계에서는 아까 얘기한 독립협회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감정들이 되게 많아. 왜냐면 이 독립협회 활동들 보면 되게 이제 뭐냐면 그 친일적인 행동이 많아. 친일 행각이. 그 주도층도 그렇고. 예. 그리고 오히려 강무개혁이 또 현실적이었다. 그래서 시험은 이제 강무개혁에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독립협회는 안 나오다가 요번에 한번 나왔어요. 중추원하고 뭐 간빈공동회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하여튼 그러면 독립협회를 이제 볼게요. 독립협회. 자, 독립협회 이제 창립 배경을 보면 큰 사건 아간파천이죠. 그래서 아간파천 그 영향을 받았는데, 이때 이제 자해 4차 김홍중 대가 붕괴돼요. 그리고
신라내각이 성립됐죠. 이때 신라내각은 누가 장악한 정동파, 정동구락부, 뭐 이완영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이제 열강의 이권 침탈이 급신하는데,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 이때 이제 그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있다 보니까 러시아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겠죠. 러시아가 많은 이권을 요구하게 되고, 그러면 러시아 이권을 들어주면 열강 또한 어떻게 돼요? 또 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아가파천 이후에는 열강대 이권 침탈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 열강대에 체육대회를 두면서 러시아도 줬으니까 우리도 달라. 그래서 여러 이권들을 나가주거든요. 뭐 철도 부설권, 강남 채굴권, 체벌권 등등을 했는데, 물론 이제 강모 정권, 아니 그 당시에 이제 그 정부의 입장도 이걸 적극적으로 한 것도 있어. 왜냐면 어떤 세력한테 독점을 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 세력들, 여러 국가들에게 이권을 나눠줘야지 우리 애들 기득권을 가지게 되고, 근데 한 세력이 독점한 걸 서로 견제시켜준다는 거죠. 이걸 이제 정통적 이의제의라고 하죠, 보통.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조선 정부가 했던 것도 있어요.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서재필이 기부를 했다. 서재필은 그 갑신전변에 참가했죠. 그래서 나이가 20세, 진짜 어디 젊은 나이에 이제 그 했는데, 이 갑신전변에 참가하다가 안 되니까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어디도 갔냐면 일본을 거쳐서 미국 갔어.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제 그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거기에 열심히 해가지고 미국 박사학위까지 받고 왔어요.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고 미국 여자와 결혼했죠. 그래갖고 이제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서재필이 오니까 이 서재필을 함부로 할 수 없죠. 왜냐면 이 사람은 이제 조선 사람이 아니야. 어떤 사람이죠? 미국 시민이야. 그래서 이제 이 서재필이 기부를 했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기부가, 이 서재필은 또 미국물 많이 먹었잖아.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그리고 연설도 그 한국어로 안 해요. 그냥 영어로 해. 영어로. 잘 한국어 잘 못한다고. 왜냐면 어릴 때 갔으니까 많이 까먹은 것도 있고, 실제로 이 사람이 그 나중에 또 한번 그 나갔다가 뭐 일제시대 한번 들어왔다 그러는데, 실제로 한국어를 잘 못해. 나중에 이제 그 영어만 하거든요, 이 사람은. 그래서 좀 그것 때문에 요거도 먹었는데, 자, 하여튼 이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개혁사상을 고취시키고 자주적 독립 국가 수립을 촉구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그 다음에 독립협회를 창립을 하죠. 네, 이런 이제 활동들을 이제 하여.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여기 하나 더 추가하자면, 그 당시 집권파들이 누구였죠? 친러 내각인 정동파죠. 이 정동파 내각들이 간민 간의 어떤 이해를 촉진하고, 그다음 국민 계몽의 어떤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독립신문과 독립협회 창간에 많은 도움을 줬어요. 독립신문이나 독립협회 만드는데. 그래서 초창기 때는 정부의 관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참가했던 사람들 초기 때는 그 관료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기 친러파 관료들이 많고, 있는데. 자, 하여튼 독립협회 목적과 이제 구성을 볼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초창기예요. 초창기 때는 관료층 간의 어떤 친목도모, 유용한 정보를 교환, 확산하는 거고, 성격은 진보적 성향 관료들을 결합시켜 근대 지향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정부의 정책을 좀 홍보하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초기 때는 정부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고요. 거기에 이제 주로 참가했던 그 관료들은 주로 이제 뭐냐면 친미, 친일, 친러파들 이런 색들이야. 그래서 이제 정동구락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구성을 보면 그 독립협회 구성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지도부의 성향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서재필, 윤치호, 뭐 이상재 같은 어떤 범법 자강적, 입헌 군주제 이런 지식인도 있는 반면에, 또 난공업 같은 뭐냐면 동도서기파적인 유교적 혁신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 3기 4기로 넘어가면 뭐예요? 민중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죠. 예. 그러면 이제 독립협회 단계를 그다음 운동의 추진 세력, 운동의 어떤 방식, 대정부 간격을 통해서 4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4단계로. 그래서 이제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보면 1기를 보죠. 1기는 고급 관료 주둔이야. 처음에는 이제 아까처럼 정동파 관료들의 어떤 그 뭐냐면 지원을 받고
출발했다 그죠? 그래서 초창기 때는 관료 중심으로 사교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초기 때는. 그래서 이제 요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그 아간파천 시기예요. 네, 시기적으로 좀 보면. 그래서 요때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독립문이나 독립관을 건설하죠. 원래 독립문은 예전에 그 영웅문이라는 자리에 있죠. 그 청나라 사신이 올 때 마주 하는 그 문이 있는데 이걸 헐고 독립문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청나라 사신들이 묵었던 모화관이 있어요. 그걸 헐고 거기에 독립관, 독립공원을 만들죠. 예.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요때는 칠러, 친미, 친일파 등 이런 이제 뭐냐면 관료들이 이제 많이 참여를 했다. 그래갖고 이제 좀 우호적이었다. 대정부 관계에서 상당히 우호적이었어. 요때까지는. 자, 근데 이제 이기에 들어가면 조금씩 이제 민중들이 진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강연회, 토론회 이런 것들을 개최하고 신문, 잡지를 통해 계몽운동도 하고 민중들 회원가입도 이제 허용하고 그 다음에 이 당시 개화파를 이제 계승해서 입헌군주제를 또 지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근데 여기 때부터는 정부와 갈등이 좀 일어나기 시작해. 정부의 갈등이. 그래서 정부의 갈등하고 이제 삐걱도 하는데 왜 삐걱도 하면 일단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때부터 이제 반려운동이 시작하죠. 반러시아 운동. 근데 그 당시 러시아하고 이제 정부는 친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고 그런 사정에서 그 당시 칠러 관료들이 탈퇴를 하게 돼요. 친미 친일간은 나오는데 칠러 세력들이 이제 탈퇴를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들이 내세웠던 건 뭐예요? 입헌군주제죠. 입헌군주제. 물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다양한 어떤 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꼭 입헌군주제라고 말할 수는 없어. 뭐 전제군주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안에. 근데 되게 지향이 뭐냐면 입헌군주제야. 근데 그 당시 이제 강무정권 이제 초기 때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강무정권이 지향했던 것은 뭘까요? 입헌군주제 아니라 전제군주제지.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서 틀어진 거지. 그래서 그 뭐냐면 강무정권은 뭐냐면 근대화나 뭐 입헌군주제 그러니까 독립협회나 강무정권은 근대화는 동의해. 근대화 동의한데 그 입헌정권 독립협회 참여했던 사람들은 주로 예전에 급진개합파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은 입헌군주제에서 왕권을 견제하자. 그리고 그 시민 뭐냐면 주로 이제 시민 지식인 중심의 어떤 개혁을 하자. 그런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이에 대해서 이제 그 강무 정권은 주로 긍황파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로 이제 뭐냐면 개혁은 하는데 근대화는 하는데 지금 서양의처럼 뭐 시민사회가 주도해갖고 개혁은 안 된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대외적 위기가 처했잖아요.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면 똘똘하게 왕권을 강화시킨 다음에 왕권을 기반으로 해서 근대를 하자. 그러니까 일본의 그 메이주시처럼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전제 왕권을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정치적 지향이 다르기 때문에 뭐냐면 충돌했다.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독립협회 안에서도 전제국제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개 흐름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민중들이 이제 주도하는 그런 시기인데, 자, 이 상기 때부터 이제 점점 처음에 계몽적 성격의 단체가 뭘로 바뀌냐면 정치적 성격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국선언 상송운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최초의 만민공동회 이렇게 개최해요. 그래서 여러 민중들이 만민공동회 개최하는데, 주로 이제 앞에 2기 때 여러 가지 뭐 강연회, 토론회 이런 것들 개최했잖아요. 이게 확대된 게 만민공동회다. 근데 이제 만민공동회 개최할 때 이때는 완전 정부하고 관계가 어때요? 뒤틀려졌죠. 그래서 이제 서재필이 출국됐어. 정부에서 이제 해임돼갖고 고면에 해임돼갖고 출국하고 그 서재필 따르는 사람들 주도로 해갖고 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자유국가운동, 자유민권운동, 뭐 국민참전운동 여기가 이제 주로 피크를 이뤘던 거죠. 지방 지혜를 이제 설치하고 예전에 한번 나왔던 게 뭐냐면 경제 구국운동 중에 독립협회가 추진했던 게 뭐예요? 이권 소운동이잖아요. 경제 구국운동 아시죠? 그다음에 일제가 쳐들어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네가리에서 이제 추가했잖아. 그래갖고 이제 그 앞에 이제 방공령 공포를 한다든지, 이권 소운동, 그다음 국채 보상운동,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상권 수호운동 이런 것들 다 경제 구국운동인데. 자, 이권 수호운동이 이제 본격화돼요. 주로 이제 타겟이 어딜까요? 러시아죠. 네, 그래서 러시아의 부산 전용도 조차 사건, 조차라고 좀 적으세요. 못하네. 이게 한번 예전에 언급됐는데 예전 기출에 한번 예문으로 나왔어.
저 정도는 지금 부산이죠. 그 왜 저 정도 조차가 필요하냐면 석탄곤을 만들기 위해서 석탄곤. 석탄곤을 왜 만드냐면 예전에 기선은 뭘로 움직였죠? 석탄으로 움직였죠. 근데 석유보다 석탄이 부피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배에 석탄을 다 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석탄을 중간에 저장할 수 있는 기항지가 필요하거든요. 저장 창고가. 그래서 저 정도의 그걸 이제 하려다가 반대에 부닥치게 된 거고. 그 다음 러시아 고간. 그래서 이제 그 조선하고 이제 러시아가 미장을 맺었잖아요. 러시아 고간을 파견해들고. 뭐 재정부문이라든지 군사부문 이런 것들. 철수. 한려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 한국 측의 요구가 해서 러시아가 설립했는데 일종의 중앙은행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이걸 철폐해라. 결국은 다 들어줬어. 러시아 입장으로 볼 때는 괜히 거기 더 했다가는 서양 열강들의 어떤 간섭 불려일으킬 수 있다 해서 그냥 물러났거든요. 하여튼 그 이권수 운동을 본격화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은 상당히 반외세적인 측면이 있어요. 근데 또 한 측면은 영국과 미국은 상당히 우호적이야. 영미 자본을 도입해가지고 뭐냐면 새로운 선진 기술이나 이런 것도 받아들이자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서재필과 그 일당들이 그 뭐냐면 미국하고 상당히 친했기 때문이죠. 예,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기로 넘어가죠. 사기 때. 자, 그때 이제 사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잠깐 이제 그 중간사의 상기에서 사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정부에서 개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수구파 7대신을 퇴임하고 그 다음에 그 박정환 개혁정부를 수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혁정부 안에서 조금씩 사이가 좀 약간 좋아졌어. 초창기 때는. 그래서 간민 그 뭐냐면 그 협력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약간 이제 뒤틀렸던 그 독립협회가 그 당시 박정영 내각과 이제 협조하되 그 당시 간민공동회를 개최해요. 네. 그래서 간민공동회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이 간민공동회 뭐냐면 넓게 보면 이것도 만민공동회예요. 만민공동회인데 누가 참여한 거야? 간이 참여한 거, 간료가. 그래서 간민공동회야. 근데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것을 이제 싸워할 때 만민공동회 쓰신 분도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근데 제 생각에도 이건 틀린 것 같아. 이건 간민공동회야. 이거는 그 한정대에서 물어보고 있잖아, 지금. 그리고 만민공동회 이런 식으로 넓게 채점하면 예를 들어 뭐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정약용이 쓴 책을 다 여유당 전서 이렇게 써버리고 이규보가 쓴 것을 동국 이상국지로 쓰면 맞는 얘기죠, 이것도. 근데 동명학평을 물어보고 있는데 동국 이상국지를 쓰거나 그러니까 흥흥시설을 물어보는데 목민시설을 물어보는데 여유당 전서 썼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채점 가면 때 막 해주겠어요? 아니죠, 이거는 진짜.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간민공동회 개최했고 그 다음 요번에 또 나온 게 뭐죠? 의회식 중추원 간제. 간서가 민선 이렇게 해갖고 중추원 간제도 있고.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사이가 조울랑 했는데 문제는 또 터졌죠. 왜 터졌냐면 그 당시 조병식이라는 관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병식에 보니까 이제 간민공동회도 개최하고 거기에 현위 입주도 채택이 되고 그날 의회 설립법에 의해서 중추원 신간제도 공포해서 고종에 재가도 하고 이제 만들어지려고 하니까 이걸 잘못하면 이제 자신이 이제 정권을 놓칠 수 있다, 완전히. 그래서 조병식을 중심한 수구파 관료들이 모략을 이제 세웠죠. 그래서 어떤 모략을 이제 세웠냐면 그 당시 뭐냐면 박정왕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수구파 내각들이 뭐냐면 이제 그 독립협회가 그 박정왕을 대통령하고 윤초를 부통령하는 그 공화국을 건설하고 한다는 벽서를 갖다 붙인 거야. 인명 게시판에. 보면 지금 인명 게시판 모략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붙이니까 이런 가짜 뉴스를 접한 그 고종이 열받는 거야, 진짜. 이거 잘못하면 자기의 왕권을 뺏길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공화국이면. 뭐 입헌 군주제까지는 뭐 그래도 못마땅하지만 좀 들어주려 했는데 공화국까지 건설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위기심을 느낀 그 고종이 그 박정희 댁을 해산을 시키죠. 그리고 독립협회 해산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의회 성립법을 취소해, 중추원 성립법. 그리고 그러니까 조병식을 중심한 수군내각이 다시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독립협회 해산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는 정부가 직접 해산하기는 좀 모양새가 안 좋아. 그래갖고 누굴 동원하려고 했냐면 그 한국협회를 동원하려고 했거든요. 한국협회 아시죠? 한국협회는 그 보부상 조직이에요. 그래서 보부상 조직인데 정부가 이제 좀 앞세우기 좀 힘든 곳에 이 보부상 조직을 이용해갖고 이제 정치 탄압도 하고 있거든요, 부활할 때.
근데 이게 잘 안 됐죠. 그리고 이제 그때 밤에 지금 촛불 집회 하잖아. 그 당시 그 뭐냐면 만민공동회는 횃불 집회를 했어. 횃불 집회. 그래서 촛불 집회 선조격인데 지금도 뭐 예전에 그 박근혜 탄핵일 때 촛불이 안 되니까 뭘 횃불 든다고. 이것은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독립협회부터 했어. 횃불 들고 이제 설치됐죠. 이제 천하 집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독립협회를 다시 만들고 간부를 석방하고 수국파, 한국파를 규탄하고 의회를 재설립하자. 그거 막 욕심하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군대 동원해가 거의 무조건 해산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립협회는 끝나게 되는데, 자 여기가 뭐냐면 사기예요. 민중투쟁기. 그래서 사기 때는 초창기 때는 좀 사이가 좋았는데 마지막에 그 벽서 사건 이후에는 사이가 확 나빠져서 결국에는 독립협회가 해체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의 추진사역과 운동 방식, 대정부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시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리고 제가 나눈 게 아니라 학계에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쭉 봐서 헌의육조를 볼게요. 이번에 헌의육조가 나왔는데, 자, 헌의육조를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헌의육조는 언제 공포된 거죠? 간민공동회 때 이때 이제 하고 그 간민공동회 제안하는 걸 이제 고종이 이제 승인한 건데. 물론 실천되진 않았지만, 자, 1조를 볼게요. 1조. 자, 그 외국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간민이 학사의 전제항권을 권고할 거. 여기만 보면, 마치 전제군주제처럼 보여요. 헌의육조가. 근데 이거는 이제 또 보면, 근데 2, 3, 4, 5조 내용 보면 전제군주제가 아니라 왕권을 견제하는 입헌군주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걸 해석할 것이냐. 자, 이걸 독립협회 두 개의 흐름으로 볼 수가 있어요. 뿌셈에도 나오고 예전에 실제 근현대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데, 하나의 흐름은 뭐냐면 윤치호와 난공을 따는 인사들.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난공과 윤치호는 한 묶음 묶어서 이제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윤치호는 정부에 협조하자는 입장이고 난공은 전제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황제권을 강화시키자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요. 난공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개화파가 아니에요. 뭐죠? 개야 유신세력이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한 개의 흐름이 있고, 그래서 이제 독립협회 두 개면 요게 이런 사람들이 간민공동을 개최했고 현역주를 결의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재필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제군주화를 거부하고 군주의 권한을 제한하고 일본 또 공화국을 주장하고, 그래서 이들이 또 만민공동을 개최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어떤 알렉산프 제종공을 초병을 비판하고 여러 가지 상소운동하고 자주국권운동하고 이런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해요. 근데 요거는 그냥 인위적으로 나눈 거고, 간민공동회가 윤치호 난공회하고 서재필이 만민공동회야 이게 아니에요. 만민공동회가 간민공동회 이렇게 넘어간 거야. 네. 그냥 개념적으로 이렇게 분류한 거야. 그 관점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양한 세력들이 거기에 참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1조는 일단은 난공 같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거나 아니면 정부, 그 당시 이제 강무 정권이 전제공주제를 지향했으니까 좀 입장을 맞춰주는 측면에서 립서비스 차원에서 그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실제적 2, 3조, 2, 3, 4, 5조까지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인데 여기가 제 거의 대부분 입헌군주제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되게 전반적인 현입조는 입헌군주제 요소가 되게 많다. 민권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보죠. 자, 2조는 이제 보면 외국과 이권에 대한 계약과 조약은 각 대신과 중천 위장의 합동단이 날 것. 그거는 이제 그 시대적 배경을 봐야 되는데, 아가파천 이후에 조선 정부가 여러 가지 이권을 막 나눠줬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고종이 멋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국가재정을 탁체부에 정관하고 예산과予算국민에 공표할 것. 요것도 이제 강무개혁하고 이제 강무정권의 이제 문제점과 연결되는데, 자, 강무정권의 재정은 군부일체예요, 군부분리예요? 군부분리죠. 예. 그래서 국가재정하고 황실재정이 분리되어 있잖아. 그래서 국가재정에서는 주로 탁지부가 관련하고, 황실재정은 어디가 관련하죠? 내정원에서 관할하죠. 근데 이제 강무 정권이 이제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주로 어디에? 황실재정에서. 황실재정은 이제 황실이나 아니면 황제 개인의 어떤 재정이거든.
근데 여기에서는 굳이 뭐 예산을 공개하거나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그냥 개인적으로 쓰는 거야. 비밀리.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비판도 있었죠. 예. 자, 이거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중대범죄를 공포하면서 피고의 인권을 중시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는 인권이죠, 인권. 우리가 지금 인권 자주 쓰이잖아요. 사형수에도 인권 유지하고, 그런 여러 가지 성범죄자에도 인권 유지하고, 그런 식으로 쓰는데, 이 인권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들이 누구냐면 독립협회예요. 독립협회. 그게 왜 썼냐면, 이제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김홍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홍윤. 김홍윤이라는 사람이 이제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러시아 원래 통역관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처음에 칠러전인 어떤 강물 여건이 나중에 러시아하고 좀 사이가 나빠지면서, 미국이나 이쪽으로 이제 바뀌어져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통역관의 어떤 위치가 좀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홍윤 사람이 고종하고 고종의 아들, 그러니까 순종이죠. 순종에게 먹는 커피에다가 마약을 쓴 거야, 마약을. 일종의 독살 사건이죠.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여러분 다 알다시피, 고종이 커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커피를 좀 마시려고 했는데, 딱 보니까 이게 이상해. 그래서 먹다 뱉었거든. 근데 순종은 꾸역꾸역 먹다가, 나간 거야, 얘가. 그래서 이제, 얘가 한 달 동안 고생했다고 해, 그것 때문에. 예전에 영화 소재도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김홍윤이 독립협회와 관련돼 있다면서 독립협회 사람들 막 탄압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독립협회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구속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때 무슨 것까지 하냐면, 이거는 법이 엄격하게 안 와서 그런다. 그래서 예전처럼 고문하고 노루법에서 목자는 차량 있죠. 이걸 갑신정부터 없어졌는데, 다시 구하자. 이런 논의가 막 일어나고 하니까, 이때 이제, 뭐냐면, 인권을 이제 주장한 거죠, 인권. 그래서, 인권을 강조하는 부분이 4조에 있어, 4조. 그래서, 중대 범죄를 공포하고, 피고의 인권은 존중하여 자복하게 시행할 것.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김홍룡 사건 이후에 이런 반동적인 경향들을 비판한 거야, 이 부분은. 자,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조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친인간인데, 친인간은 원래 조선시대 때, 청으로부터 온 사신들, 청으로부터 임금이 이제 임명했던 조선후기 때 이제, 청으로, 임금이 임명권을 가진 간직을 말하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주로, 가보개혁 이후에 친인간은 고위직 관료들 얘기, 고위직 관료. 고위직 관료들 이제 친인권이라고 하는데, 친인간들을 주로 누가 임명을 했냐면, 이거를, 고종이 그냥 멋대로 임명했어요, 멋대로. 고위직 관료들. 네. 그러니까 그걸 임명할 때, 정부의 그 뜻을 물어서, 이 정부라는 건 중충을 중심한 정부 대신들이죠. 그 뜻은 가반수에 따를 것. 너가 쓸데없이 인사권을 행사하지 마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정해진 규정, 홍법 14조죠. 그걸 실천할 것. 이런 내용인데, 전반적인 1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들 방향을 제외하고는 그 밑에 2조, 3조, 4조, 5조 디테일한 측면, 이 디테일한 측면 다 뭐죠? 입헌군주제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뭘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입헌군주제. 근데 뿌셈이나 몇몇에서 전제군주제 지향 견해도 있어요. 1조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2, 3, 4, 5조는 거의 대부분 황제권을 견제하는 내용이야. 황제권을 견제하는 내용인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독립 활동을 이제 크게 또 세 분류로 나누죠. 하나가 자주국가운동, 그 다음에 자강혁신운동, 자유민국운동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또 나눠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제 자주국권운동을 볼게요. 자주국권운동은 국가의 자주와 평등 및 주권의 확립을 통해서 자주독립과 주권국가를 수립한 근대적 민족주의 사상이 입각했다. 이런 것들인데, 자,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영웅문을 헐고, 이 영웅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은혜로운 이들을 맞이하는 문 이런 뜻이야, 원래 그 뜻은.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중국 사신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물이죠. 영웅문인데, 이걸 헐고 그 당시
독립문을 건립했죠. 독립문 그 자리에. 그래서 이제 그 파리 개선문을 본받아갖고 독립문을 만들었어. 독립문을.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모하간 중국 사실의 연빈관이었죠. 이렇게 뜯어고쳐갖고 독립관을 만들고 그 강영의 토론회를 개최해서 매주 일요일마다 이걸 개최해가지고 민중 계몽을 하고 독립 수업 결의하고 그 다음에 그 독립공원을 건립하고 이렇게 이제 내세웠다. 이때 독립이라는 의미는 누구부터 독립을 했죠? 중국부터 독립이죠. 예, 중국부터 독립을 내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아가파천 시기에는 고종이 항공을 요구했죠. 돌아와라. 그 다음에 이제 열강의 내정 간섭을 반대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이권수호 운동이에요. 그 이권수호 운동은 이제 그 경제 구구 운동의 하나라고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가파천 이후에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많은 이권들을 나눠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들이죠. 아가파천 강무정권 시대 때 이제 했던 것들인데 자, 그 내용은 주로 러시아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러시아가 목포, 증랑포, 해역의 토지 매도하는 요구를 저지했다. 그래서 한 조각의 국토 타국에 넘겨줄 수 없다. 그래서 반대를 했고, 그 다음 프랑스, 독일 강상청 채국권 요구를 저지했고요. 그 다음 러시아 관련된 아까 얘기한 저 정도 조차 있죠? 예전에 예문에 나왔던, 기출 예문에 나왔던 러시아 저 정도 조차를 저지하고, 또 일본도 그 당시 또 석탄공업 기지를 냈어요. 그걸 반환 요구도 했고, 그 다음에 한려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나라 중앙은행하고 비슷하거든요. 중앙은행 그 기능 중에 하나 뭐예요? 화폐 발행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데 그 러시아 자본으로서 한려은행을 설립하니까 그때 이제 그 로마화폐 민영왕이 이제 이때 비밀 조약에 입각해서 설립한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반대를 한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 러시아가 다 들어줬죠. 철수하고 폐쇄시켰어요.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못하면 미국과 영국에 이제 간섭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한계를 보면 여기에서 주요 타겟은 누구라고 볼 수 있어요? 러시아죠. 러시아 이권 요구는 반대했지만 거꾸로 영국의 미국과의 철도 무술권이나 강상체 요건도 환영했어. 이거는 이제 근대에 의해서는 자원이 필요하고 경영 기술도 필요하다. 그래서 상당히 환영을 했는데 왜 환영했냐? 자, 미국의 그 유학 같은 서재필 입장을 때 영미식 교육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에 되게 호의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국어를 모른다고 했죠. 한국어를 못해가지고 영어로 연설하고 김치도 먹지 말라고 했어. 냄새 난다고. 그리고 자기도 이름을 뭘로 고쳤어요? 필립 제임스로 고쳤죠. 그래서 이제 필립 제임스를 왜 고쳤냐면 서재필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필제스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필을 필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설을 제인스라고 하고 필립 제인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고쳤는데 그래서 이 다음 이점을 때는 이거 뭐냐면 미국이 되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을 했다. 그래서 반봉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까 언급했지만 이게 완전히 반봉건은 아니죠. 반매세적인 측면으로 볼 때 세모 정도 되죠. 그래서 러시아는 반대했지만 미국과 영국은 되게 친하고 근데 좀 약간 의외인 게 프랑스를 좀 반대했어요. 프랑스는 아마 그 당시에 러시아와 프랑스 간에 협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친하다. 그래갖고 이제 뭐냐면 반대했다고 이제 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이제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반예세 운동은 이제 반러 운동과 관련돼 있고 그래서 이제 만민공동이나 구국선 상통이나 결국에는 이제 재정고문과 군사고를 철수시키는 데 성공했고 그것 때문에 정부와의 갈등이 더 심화됐다는 거야. 정부의 갈등이. 자, 그 다음에 자강혁신은 국정 모든 분야의 필대 변혁을 통해 국력을 이제 뭐냐면 하는 근대화 사상인데 정치체제 입헌군제 지향하고 행정제도 그 다음에 재정제도 개혁을 표방하고 그 다음에 경제력 향상 그걸 이제 포방했던 것도 있고 신교육 실시 이런 것들을 주장했는데 거기에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여기는 없지만 경제력 향상이다.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키냐. 자,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상당수가 계합화가 연결되거든요. 급진계합화 사람들과 연결되니까 원래 그 급진계합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아까 말한 신자유주의죠. 그래서 경제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손을 떼라. 그래서 시장에 알아서
뭐냐면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외국 자본도 도입을 하고 상공을 발달하고 그리고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이 사람들이 방공론도 반대하고 철도 파괴운동 다 반대. 야만적인 거야. 반대하며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하는데 이에 관해서 강모개혁이 추진했던 경제적 정책은 반대예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간섭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직 자본주의나 산업이나 이런 것들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 주도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식상공업 정책 아시죠? 이런 것도 이제 하고 정부 중심으로 이제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 사상적인 측면에서도 충돌하지만 또 뭐도 충돌해요. 경제 개혁 측면에서도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나중에 독립협회 해서 또 배경이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유민권 운동을 볼게요. 자유민권 운동은 이제 보면 자유민권 운동 왜 일어났냐면 앞에서 정부가 독립협회 회원들 투옥시키고 그 다음에 뭐 고문도 하고 유배도 하고 그런 거야. 재판 없이 그냥 신체의 자유나 재산권을 이제 박탈하고 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일어났는데 그 계기가 됐던 것이 김옥농 사건이라고 했죠. 아침에 하여튼 이것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국민의 자유와 평등 및 국민주권을 확립을 통한 근대 국민국가 성립을 하는 민주주의 사상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국민의 신체 및 재산권 보호. 그래서 이제 독립협회 투옥하고 재판도 없이 유배형에 처한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그게 이제 주장했던 거고 그게 이제 헌의 6조에 무슨 개념으로 나오죠? 인권 개념 강조하는 거. 재판에 의해서 구속하고 처벌해라.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 보장해달라. 그 다음에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것이 뭐냐면 국민 참정권 보장이죠. 그래갖고 이게 이제 중추원 간제들 공부야. 이게 뭐라고 할까 좀 유럽의 의회라고 좀 보기는 오는데 우리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선과 민선을 구성한 뭐냐면 의회인 중추원 간제를 공포하는데 이때 간선은 정부에서 이제 선발한 위원이고요. 민선은 누가 추천할까요? 주로 독립협회. 그래서 반반 구성한 중추원 간제를 이제 공포를 했는데 이때 이제 공포도 하고 막 만들려고 했는데 그 당시 모략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갖고 이제 박정희 내각이 해체되고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실현되지 못했다.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중추원 간제 요 부분이 나온 거야. 예. 근데 이 중추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알아둘 게 뭐냐면 하원적인 것보다는 사원적인 요구가 많아. 사원. 그러니까 보면 왜 유럽연합 사원 하원 있잖아요. 그래서 하원은 민중주의 선발하는 거고 사원은 이제 좀 약간 뭐냐면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구성되는 건데 사원적인 요소가 많다. 그리고 독립협회가 민중 중심이라고 외치지만 실제 민중이 정치 참여하고 별로 안 좋아했어. 요때 그 정치 참여 주체는 누구냐면 엘리트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영국식 의회보다는 요건 좀 약간 다른데 영국하고 미국은 친한데 영국이나 미국보다는 뭘 좋아하냐면 의회는 일본이나 프로이센 쪽을 좋아했어. 좀 모순적인데. 그래서 주로 상원 위주의 어떤 의회 정치. 그래서 이들이 실제 민중을 내세웠지만 실제는 정치 운영 참여는 엘리트 중심의 운영 체제를 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한계를 보일 수 있죠. 예. 뭐 이런 것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협회 해체 과정은 제가 언급했죠. 그 부분을. 예. 그래서 이제 해체 과정을 이제 보고, 이런 해체들이 이제 뭐와 연결시켜서 볼 수 있다? 그 당시 강무 정권의 한계와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의의가 없는데, 의의는 이제 하여튼 일단은 이 개성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게 급진개혁파 독립협회 어디로 연결되죠? 애국개몽운동인데요. 거기 독립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애국개몽운동에 또 많이 참여하거든요. 근데 이 애국개몽운동이 있고 또 일제강점기 때도 실력양성운동. 근데 공통적으로 여기서 많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뭐죠? 친일파죠. 친일파들. 친일적인 행동도 많이 있고.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자주적 근대화 운동이고 민주주의 운동이고 그다음 근대적 민족주의 운동이고 뭐 민족 운동에 올바른 반응을 제시했다 뭐 등등이 있는데 이거는 외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학계에서 되게 부정적인 면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요거는 그것도 역사책에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어디 일반사회인가? 그런 책에서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건 외울 필요 없고 독립협회의 활동적인 내용들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객관적인 사실들만. 자, 그러면
한번 이제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131페이지 펴보세요. 131페이지. 자, 131페이지 8번 문제 볼까요? 자, 8번을 보면 다음 조치에 취한 정책 배경을 두 줄이나 서술해보고 이 밑줄치 민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써보시오. 요거는 고종에 대한 민해에 대한 인식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고종은 민해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 왜 안 좋게 생각하면 그 고종 입장할 때는 뭘 추구하죠? 군권을 추구하죠. 군권 중심이죠. 근데 독립협회나 이제 개합파를 중요한 건 뭐야? 민권이죠. 그럼 군권과 민권이 충돌할 경우에는 민권 너무 앞서올 경우는 어떻게 돼요? 군권이 약해지잖아.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그 민해를 좀 반란의 어떤 세력으로 이렇게 보고 그렇게 초창기 때 인식을 했다가 나중에 좀 뭐냐면 인식이 좀 약간 개선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그 이 사람은 민권을 중심으로 민해를 별로 안 좋아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 8번은 이제 문제 보면 정치적 배경은 자, 독립협회가 입법 문제가 유사한 정치체의 지형인데 이를 위해 국정자문기관 중추의 의회 기능을 일부 수행할 수도 중추를 간직하였다. 그때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세력들이 독립협회를 뭐냐면 그 탄압을 하려고 했다. 모함을 했다. 네.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해산하는 그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 요때 민해는 무슨 민해죠? 요때 간민공동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때 민해는 아직까지 중추원은 이제 공부만 했고 시연되지 못했으니까 민해를 간민공동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민해하면 위에만 생각하는데 요때는 이제 민해는 백성들이 모여서 의견을 먼저 제시하는 것도 다 합쳐갖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넓은 부분. 근데 그런 민해에 대해서 그 당시 고종은 별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보시죠. 좀 약간 개선도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 군권을 위협하는 그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요거 좀 어려운데 금성교과서에 실려있어요. 금성교과서 좀 어려운 내용 많아요. 자, 252페이지 잠깐 볼게요. 자, 거기에 보면 민해의 두 가지 생각 이렇게 있죠. 자, 여기에서 민해라는 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서구식 의회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하는 민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민중들이 모여가지고 뭐 의견 제시하고 반란 입히나 이거 다 포괄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윤초의 외국의 신뢰를 말하면 현재 허다한 민해가 있는데 정부의 대신에 정사를 하는데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정부가 알려 민중과 질문을 농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윤초가 생각하는 민해는 뭐예요? 서구식 의회죠. 근데 여기에 말해서 이제 그 고종 실력을 보면 이게 이제 독립협회 관계 해산 구역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고종이 말하는 민해는 뭐냐면 밀란이야. 밀란. 그리고 나중에 민해는 백성들이 모여갖고 의견 제출하고 민해라는 말을 썼지만 실제로 상당히 뭐냐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왜 부정적으로 보겠어요? 민해가 활성화되면 어떻게 이런 간민공동회나 뭐 의회식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되면 어떻죠? 군권을 제한하잖아. 군권을. 민권이 강해지면.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관련된 문제 또 풀어보면요. 자, 134페이지 넘어가죠. 자, 134페이지 19번 문제 볼게요. 헌의 6조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다음은 헌의 6조의 내용이다. 자, 기획과 니은의 조치는 무엇인지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 각각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헌의 6조 내용을 고종이 수행한 후에 취한 간제 개편 내용을 보시오. 자, 여기에서 정부와 외국과의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 위원장이 합동단위에 시행할 것.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죠?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 제가 잘못 펴놨네. 자, 이건 뭐냐면 열강의 이권 친달 제도를 막기 위해서 그 당시 열강의 이권 친달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재정을 탁집을 전달하고 예산과 결산을 임무에 공표하고. 이건 어떤 의미죠? 각종 그 당시 국내물부터 각종 권력의 잡세를 징수해 재정을 제가 몰랐는데 그 국가재정을 무시하고 이런 국내부, 그러니까 국내부가 그 밑에 있는 내장원 중심으로 이렇게 재정 운영하자. 항실 재정이. 그래서 국가재정이 빈약해졌잖아요. 이런 것들 쓰시면 되고요. 자, 관제기 표현 내용 같으면 중추원인데 그 원래 중추원이 있었어요. 중추원이. 근데 중추원은 원래 자문기관이었는데 거기에 뭘 부여했냐면 의회의 어떤 역할을 부여한 거죠. 그래서 간선과 민선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 기능을 부여해서 그 당시 민선위원 전원을 독립해서 선출하고 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141페이지 보세요. 141페이지 37번 문제 볼게요. 자, 37번 문제 보면 다음 사례와 관련있는 이 단체 운동 내용을 서술해보고 이 단체의 의의와 한계를 각각 말해보시오. 그래서 이제 그 운동단체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독립유폐야. 윤치호가 뭘 강조하냐면 민권을 강조하는 거죠. 자, 어떤 자가 민권을 성하면 국권이 반드시 줄 것이라고 하는데 이건 누가 말한 거예요? 고종과 그 주변에 있는 근황파들 얘기죠. 그 무식함이 이보다 심함이 있겠느냐? 만일 오늘날 국민이 의견이 없으면 정치 법률을 따라서 무너진 어떤 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치호의 의견은 민권이 강하면 자연스럽게 또 뭐냐면 군권도 강해진다. 이런 논리죠. 근데 이에 반해 고종은 그와 그 주변의 근황파들은 민권이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뭐죠? 군권이 약해진다. 이렇게 논리고. 자, 운동단체 내용은 좀 약간 포괄적인데 요거 보시고 이제 쓰시면 되고 의의와 한계 그 내용도 쓰시면 돼. 의의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자, 요 한계 정도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외세 배척 운동이 있는데 외세 배척 운동이 주로 누굴 대상으로 했다? 러시아를 대상했고 반대로 미국의 연구가 상당히 우호적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국주의 열강과의 교두를 강화하여 근대적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역점을 둔 나머지 그들의 침략 의도를 간파하지 못했다는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외에도 되게 많아요. 한계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한계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엘리트 중심의 운동이야. 엘리트 중심. 겉으로는 민중이지만 실제로 그 민중의 정치 참여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소평가하고. 그래서 일종의 민중을 주체로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뭘로 인정? 계몽의 대상으로만 인식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영국을 되게 좋아했지만 영국은 의회제도는 또 거부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의회제도면 일본과 포유센의 입헌금지 있죠. 그래서 그 상원 중심의 어떤 의회를 주장하죠. 민중참여협회단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또 한계가 뭐냐면 그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어. 그래갖고 이제 제국주의 침략을 본질적으로 흐리게 인식하지 못해.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고 제국주의 침략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그 뭐냐면 독립협회를 계승한 뭐죠? 애국계몽운동에서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애국계몽운동의 그 문제점이 뭐야? 사회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제국주의 논리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동아권이나 의병을 토벌 대상으로 막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냐면 부족한 부분을 또 일본의 서구 재본주의의 어떤 그 자본을 이제 도입을 해서 해결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력 증강에 되게 소극적이었고 이런 것들 등등. 그래서 여러 한계점이 있어요. 이들도.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파악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뭘 보시냐면요. 자, 147페이지. 자, 147페이지에 보면 이제 몇 번이야? 56번인데? 147페이지 56번을 보면 자, 가에 들어갈 사건을 써보고 그 서양 열강대 미축진 이권을 요구할 때 권리는 무엇이라고 하는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이에 반발해 독립에 주도한 운동을 써보시오. 자, 요때 이 권리는 뭐죠? 자, 러시아, 미국, 일본 등의 그 열강들이 강산제해권, 철도우선권, 산유적을 다 가져갔잖아.
이거는. 그때 내걸었던 권리가 뭐야? 체육대우죠. 너 시작을 줬으니까 우유 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가파천에 너도 나도 뜯어가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에는 무슨 운동이야? 아가파천이요. 예, 아가파천. 그 다음에 이에 반해서 반반해서 운동, 경제 구분 운동을 뭐죠? 이권수 운동.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7번 문제 볼게요. 57번. 자, 여기 보면 다음은 그 구하면 어떤 조직에 관한 내용이다. 이 조직의 명칭을 써보고, 자, 이 조직 구성원들이 각각 누가 각각 선발했는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이 조직이 창설되기 전에 무산되었던 정책 배경을 써보시오. 자, 법률과 칠령의 제정, 폐지, 개정에 관한 사항, 의정부 토의에 관한 임금을 상조하는 사항 등등이 있는데, 자, 이 조직의 명칭은 뭐죠? 중추원이죠. 중추원인데, 중추원 신간제. 중추원 예전에 있었잖아요. 자원기관으로서. 그래서 확대시킨 거죠. 그래서 선발은 이제, 일단은 이거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있는데, 일단은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황제가 간이 선발하는 거고, 나머지 뭐죠?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민간이 선발하는, 간선과 민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 배경은 이제 반포됐는데,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세력들이 그 당시 독립협회 공화국수가 모락을 했잖아요. 벽설 붙이고. 그러면서 고종이 이걸 듣고 이거 하면 안 되겠다 해갖고 해체시킨 거죠. 그러면서 중추원 관제도 무산된 거죠. 그래서 요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천재교육에 있거든요. 천재교육 한 200페이지 한번 내용을 보고 넘어갈게요. 부분의 기출과 관련된 부분이죠. 209페이지인가? 잠깐만. 뒤에는 되죠.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중추원 신간제가 있죠? 신간제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 중추원 내용이 있는데, 요 부분 사료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예. 그 다음 분 누구냐? 네, 없어요? 네,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1조 중추원은 다음의 사항을 심사하고 의정하는 처수로 할 것. 1. 법률과 칙령의 제정, 폐지 혹은 개정에 관한 사항. 2. 의정부에서 토의를 거쳐 임금에게 상주하는 사항. 3. 칙령에 의하여 의정부에서 문의하는 사항. 4. 의정부에서 임시 건의에 대해 문의하는 사항. 5. 중추원에서 임시 건의하는 사항. 6. 인민이 건의하는 사항. 제3조 의장은 대황제 폐하께 없어 문서로 임명하시고, 부의장은 중추원 공천에 의해 임명하시고, 의관 반수는 정부에서 공로가 일찍이 있는 자로 회의하여 추천하고, 반수는 인민협회에서 27세 이상의 사람이 정치, 법률, 학식에 통달한 자로 투표 선거할 것. 네, 그 도움구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원래 정부와 독립협회가 합의하였던 중추원 신관제에서는 의원 50명 중 반수인 25명은 황제와 정부가 임명하고, 나머지 25명은 인민협회에서 투표로 선거하되, 당분간 독립협회가 인민협회를 대신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보수 세력의 모함으로 개혁 내각이 무너지고 독립협회 간부들이 체포되면서 이 같은 개혁 계획은 좌절되었다. 그 후 중추원 관제는 다시 개정되어 황제가 모든 의원을 임명하게 되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개정된 중추원 관제는 실제로 이해는 상관없는 거죠. 황제 그냥 잠 옮기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테마로 넘어갈게요. 할민당과 영합당. 요것도 한번 시험에 문제 나왔던 거죠. 할민당과 영합당을 하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할민당 영합당 그 전에 무슨 의병이 있었죠? 을미의병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가독이 있다가 그게 이제 가독이 의병 할민당 영합당이 활동하다가 그들이 이제 우수의병은 또 넘어가요. 을사의병, 정미의병 이렇게 넘어가는 이제 순서가 되는데, 자, 그러면 할민당과 이제 영합당 부분을 이제 볼게요. 할민당과 영합당은 동학농민운동의 자녀세력으로 구성이 된 당이에요. 네. 그래갖고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반봉건, 반내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예. 자, 할민당하고 이제 영합당 외에도 그 당시에는 남학당, 제주도에 있는 남학당이 있고,
그다음에 뭐 제주도에 또 이제 그 프랑스 선교사 강압적 선교에 반발해서 한 이재수의 난 같은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건너뛰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렇게 그 당의 명칭 중에 영학당 같이 이런 그 개조직의 기독교 조직을 이용했거든요. 영학이라는 건 뭐예요? 영국의 종교라는 뜻이야. 기독교 얘기한 거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뭐냐면 그 영국이나 미국 같은 서구 유럽 부합파색들이 뭐예요? 열심히 강해지니까 거기에 이름을 빌려가지고 활동하면 되게 편하거든. 하나도 덜하고. 그래서 이런 그 영학당이라는 어떤 지칭을 이제 붙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살펴볼게 영학당인데, 영학당이 이제 그 보면 이제 활동 시기가 2년이에요. 1898년부터 해서 1899년까지 이제, 근데 조직을 보면 그 동학 남장의 잔존 세력을 탄압을 피한 목적으로 아까 동학 대신에 영학이라는 이름을 그 뭐냐면 내걸고 주로 전라도 지역에서 주로 재건한 조직체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 주도를 했다. 그래서 이들 활동상을 보면 고부나 흥덕 지역에서 이제 주로 했고, 그리고 내걸었던 그 논리가 뭐냐면 그 보고감미 척외양창이야. 그래서 그 동학농민운동이 내걸었던 거 있죠? 보고감미는 척외양창이 그거와 동일하다. 그리고 이들의 주요 이제 그 내용 요구사항은 뭐냐면 분전업화죠. 전라도 지역에 이제 뭐냐면 그 분전이 있었는데 분전사들이 와가지고 횡포도 부리고 그리고 민간 토지도 군전을 편입을 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정부 땅으로 편입을 시켜갖고 이 군전업화를 뭐냐면 내친 거죠. 그래서 농경지를 군전이라는 명목으로 군전 양안을 수용해서 민간 토지를 왕실 토지 국유지로 편입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개조직이나 동학을 이용해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여긴 안 나와있지만 고국 군청을 습격하고 흥덕 지역을 공격해 점령하기도 하고, 연암 지역에 공격 농민들과 합세해서 또 강주를 점령하고 전주 감영까지 함락하고 서울까지 공격하려 했으나 고창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패했다. 그러니까 강주를 점령하고 전주 감영을 함락한 뒤에 서울까지 공격한 것은 실제 한 게 아니라 그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주, 전주 함락하고 고창을 공격하고 이제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 계획에서. 자, 그 다음에 회장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서울 만민공동회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만민공회에서 이제 그 참여해서 그 당시 이제 만민공동회 대중의 연설 경험을 바탕으로 만민공동회 운동 방식과 이런 방법을 도입해서 민회를 열고 농민치의 의사를 결집할 대중을 동원했다. 이때 민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회가 아니에요. 의회뿐만 아니라 민들이 모여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표출하는 게 민회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고종은 이걸 뭐라고 본 거야? 이걸 반란으로 인식을 한 거지. 다 전반적으로 자기한테 계기는. 자, 그래서 이 내용들 영학당과 관련된 부분이 예전에 한번 14년 기출문제 나왔고요. 자, 할빈당을 볼게요. 할빈당이라는 것은 어디에 나오죠? 소설 홍길동 중에 나오죠? 홍길동이 이제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 이끈 동족의 무리를 이끌고 그 할빈당을 결성하잖아. 할빈당을. 그래서 이제 그 할빈의 의미는 있는 자의 재산을 빼앗아서 없는 자를 살리자.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빈당인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어받아가지고 그 뭐냐면 결성한 당이 할빈당이에요. 홍길동은 실존 인물일까요? 이 사람 실존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연산군 때 중종이가 연산군 때 활동했던 인물인데 그건 이제 그 조선왕조실록에는 한두 줄밖에 실려있지 않는 것을 나중에 이제 허균이 소설로 만든 거죠. 소설로. 그래서 이 할빈당은 주 농민군과 그 다음에 하적당이 결합돼서 만든 거다. 그래서 이제 주로 친일 관료, 양반 부호들의 재산을 뺏어다가 일부는 자기도 쓰고 그 다음에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활동 시기는 되게 1894년부터 이제 활동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주 농민이나 그 다음에 예전에 을미병에 참여했던 빈농, 영세상의 유민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 당시 개화파의 경제정책과 그다음 외국, 일본의 경제 침착에 그러니까 유민들로서 주로 이제 개화 정책이나
외국이나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몰락한 계층들, 이런 계층들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는데, 이들이 이제 그 관련된 사료가 유명한 게 뭐냐면, 한성신문에 실려 있는 그 대한사민 논술 13조문이에요. 이거 꼭 익혀주세요. 이런 사료가 나오면 뭐하고 관련되냐면 할빈당하고 관련됐어요. 할빈당. 그래서 이 14조 내용 보면 토지 금등분배, 방공령 실시 요구, 그 다음 제국주의 자본 어떤 경제 이끌 친다 반대, 그 다음 국민법 실시, 그 다음에 이제 등등등 쭉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거는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대한사민 논술 13조문은. 그 다음 분 누구? 네. 요순국맹의 효제 안민에 대해 정보를 행할 것을 간연할 것. 어지럽지도 선치하지도 않으면 선왕의 의제를 사용할 것. 교화법을 행할 때는 흥부간민의 법이라 양화하면서도 이해받지 않는 뜻밖의 상의 법을 보고 후에는 중신이 죽고 의사가 죽고 백성을 죽는 흉변이 계속 일어나니 정법 시행을 가능할 것. 백성이 바라는 문건을 폐하게 받들어 올려 일국의 흥리를 끄는 것. 시급히 반공력을 실시하고 고민법을 제정할 것. 시장의 외국상인 수입을 넘기는 것. 인상민에게 징수하는 재단을 금할 것. 금강의 치료를 금지하고 인민의 왕책을 개할 것. 사전을 협파하고 균전으로 하는 고민법을 지탱할 것. 고가의 안등을 받기 위해 국가를 저렴하게 안정시킬 법을 세워 고민법을 개할 것.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균전을 한다. 그럼 우리가 균전사만 연구해서 좀, 이게 그 뭐냐면, 부정적인데, 여기에서 군전사와 관련 없는 거고,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 이건 뭐예요? 땅을 똑같이 나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경제력 분산사회를 한다. 분산사는 이제 일종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치적 민권사회, 사회적 평등사회, 그 다음에 경제적 분산사회를 지향했다. 그래서 14개조 행동강령, 대한사민 논술 내용도 파악을 해두시고, 그 13개조 행동강령과 선언서에 있는 내용을 몇 개 써라. 할빈당 주장 내용 써고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다 외우기는 좀 힘들더라도 한 3, 4개 정도, 3개 정도 외워주세요. 보통 2가지나 3가지 써고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3가지 정도는 외워두시고, 4, 5가지 좀 외워두시면 낫겠죠. 왜냐면 잊어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완전 여분으로 3가지 정도 좀 여분으로 한두 가지 더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할빈당과 영합당 의의,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제 할빈당 의의성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을미의병과 을사의병의 어떤 의병이다? 가독의 의병이다. 그래서 이제 을미의병과 을사의병이 이제 거의 10년이거든요. 1895년에 하고 1905년 그 중간에 붕뜬 의병이 붕떴는데, 요때 활동했던 10년간 활동했고, 그래서 이 할빈당과 영합당을 뭐라고 하냐면 가독의 의병이라고 또 불러요. 그 다음에 동학당의 자녀세로서 뭐죠? 반봉건, 반예술 특징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좀 쉬었다가 구한말 의병운동 넘어갈게요. 구한말 의병운동이요.